네. 자, 위즈덤 관리 어차피 하실 거 빨리 하시는 게 좋고요. 예, 이번 시간에는 매주 화요일 우리한테 아주 좋은 투자의 인사이트를 좀 같이 나누는 시간 이분과 함께합니다. 빈센트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또 어떤 시장의 뭐 변수들 한번 좀 체크해봐야 일단 되나요? 그 키워드가 이제 우리 빈센트님을 보면 밀의사, 밀리머 의심 없이 사라, 여주사, 여전히 주도사라 이런 키워드들이 이제 됐는데 네, 그 내년 연간 전망을 이번에 내셨잖아요. 맞습니다. 내년 연간 전망. 네. 여전히 미십니까? 내년 2026년은 주식의 시대인데 초주식의 시대. 초주식의 시대. 네, 하이퍼 그만큼 주식이 부각될 것이다. 한국 아니면 미국, 한국 다. 글로벌리 주식이라는 중요성이 네. 각 포트폴리오에서 매우 중요할 텐데 굳이 따지자면 저는 국장도 기대할 만하다. 국장이 더 기대할 만하다는 뉘앙스로 들립니다. 맞습니다. 왜요? 올해 4월 28일 날 제가 하나증권에 다시 한번 7년 만에 복귀하면서 그때만 하더라도 코스피가 3,000 언더. 네. 여전히 국장이 좋을 것 같다. 물론 아직 종집으로 찍기 전이지만 환율에 대한 위험성 충분히 그런 네. 불안감을 밟고 우리는 계속 오르고 있죠. 평가가 다양합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자산 가격이 오르는 건 당연한 거다. 그렇죠. 네. 하지만 전 세계 모든 자산 가격이 다 오른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의 이 5,000P라는 것이 저는 그냥 명목적인 하나의 중간 단계라고 보는데 그 가는 여정 속에서 여전히 모멘텀들이 살아있고 더구나 포트폴리오의 자산군 속에서 주식을 중요하게 여길 만한 저변들이 형성되고 있고 여전히 온고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프로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여전히 국장 좋아 보인다. 그러니까 그 초주식의 시대로 가려면 몇몇 조건들이 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뭐 무슨 유동성이든 뭐가 됐든. 네, 예, 그 몇몇 조건들이 지금 다 충족돼 가고 있는 그림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뭐죠? 첫 번째는 유동성인데 초유동성. 유동성이 여전히 많다. 내년에도. 두 번째는 양극화. 초양극화. 양극화는 애석하지만 훨씬 더 심화될 것이고 네. 그런 양극화가 인플레이션과 만나면 포모, 초포모를 나타낼 것인데 올해 유행했던 프레임 중에 하나가 무엇이든 사야 된다. 네. 라는 것이 내년도도 이어진다. 그래서 돈이 많고 올해보다 훨씬 더 디지털 쪽에서도 돈이 훨씬 더 많이 풀릴 것이고 지금은 12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내릴까 말까 고민하지만 지나고 보면 해프닝일 거라 봅니다. 내릴 거고요. 내년도에도 내릴 겁니다. 유동성은 여전히 많을 거고 물론 뒤에도 간간히 말씀드리겠지만 좀 더 스페시픽하게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뭐 본원 통화와 M2 증가율의 괴리 그것을 통화 승수라고 우리는 표현하는데 시중의 유동성이 많이 풀릴 거고 또 회전이 많이 될 거다라는 거. 두 번째 양극화가 심화될 거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근데 인플레이션 즉 현금이 녹아내리는 실질적인 가치가 그런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포모 아닌 포모, 초포모가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초가속화라는 말씀드렸는데요. 초가속화? 네, 이것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 중에서 가장 빠른 자산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자산을 갖고 있을 때 앞으로 트럼프 2.0, 네. 내년에는 굵직굵직한 선거도 있고요. 여전히 관세에 대한 불안감이 뭐 간밤의 뉴스는 내년 4월 달에 또 해피하게 만난답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만남 이면에는 또 불안감이 상존해 있다는 것처럼 불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중장기 투자를 하기에는 참 어려운 국면. 네. 물론 연기금이라든지 퇴직연금은 중장기를 지향하면서 투자하겠지만 평균 단가가 요동칠 것이고요. 그럼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개인들은 이런 어떤 자산에 투자했다가 여차하면 빨리 뺄 수 있는 이런 현금의 전환율이 가장 빠른 저는 그걸 가속화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네. 초가속화는 여지없이 부동산보다는 동산 그중에서도 주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초유동성, 초양극화, 초가속화 시대가 이어지는 2026년에는 주식의 시대인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첫 요약인데 요약을 이렇게 했어요. 결론적으로
아유. 지금은 주식의 시대이다. 아유, 그냥 읽어. 정 프로님이 제일 싫어하는 네, 읽어요 그냥. 이거 어떻게 봐 이걸? 네. 그래도 요거는 봐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네? 지금은 주식의 시대이다. 지금은 주식의 시대이다. 네. 그리고 요거 앞에 했던 거 잠깐 말씀드릴까요? 네. 요건 좀 이제 뒤로 좀 밑에 예, 네. 이 글씨가 있죠. 나심. 탈렙. 네. 블랙스완의 저자. 네네. 투자는 확신이 아닌 확률에 기반해야 된다. 그가 얘기했죠. 하지만 2026년에는 확률을 높이려면 확신 있게 시작해야 된다. 일단 시작하자. Just do it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돈이 많이 풀릴 거고 그다음에 양극화가 심화될 거고 그다음에 초가속화 그러니까 뭔가 변화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빨리 그러니까 환금성이 좋은 현금화할 맞습니다. 수 있는 요것이 뭐냐? 주식이다. 맞습니다. 글로 돈이 모이고 더 모일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아, 그게 내년도 제가 바라보는 가장 핵심 키워드. 그리고 그 그래요. 뒤에 전략은 내년에도 주도주가 바뀔 것이냐라고 하면 저는 안 바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의 전략이 내년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의심하지 말자라는 말씀도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주식 뭐 2천 종목이 다 오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중에서도 뭘 좀 이렇게 고르실 거 아닙니까? 네. 어떤 걸 좀 더 네, 일단 전략적인 부분인데요. 예. 먼저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거 하나만 더 복귀하고 갈까요? 예. 그러니까 전략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 전략은 뒤에서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여의도에서 많이 화제됐죠. 이게 연간 코스피 수익률입니다. 막대 그래프 보세요. 예. 올해 이렇게 높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이거보다 또 높았던 적이 있긴 있네요. 있죠. 몇 년도예요? 80년대 우리가 흔히 3조 호황, 84년부터 9년까지 총 264%. 네? 그다음에 바이코리아 시대. 바이코리아. 네. 예. 외국인들이요 한국의 자산 펀드를 사세요. 근데 그게 의미하는 것은 외국인들의 자금이 그 전까지는 단기로 찔끔찔끔 들어왔다가 이때부터 중장기적으로 5년, 10년을 보고 들어왔던 가장 큰 레벨업 단계. 네. 이때 바이코리아 기간 130% 누적. 음. 올해 한 70%. 그래서 저는 이게 50년 코스피 역사 속에서 각인의 두 번의 상승. 3조 호황은 외세에 의해서 외부의 훈풍이 우리나라를 레벨업 시켰고요. 네. 바이코리아는 자금 수급 측면에서 우리나라를 달리 볼 수 있는 레벨업 시켰고 저는 3초 현상이 2026년도에 펼쳐질 텐데 그것은 50년 역사 속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DNA들의 결과물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 한 5년 연속 연간 기준으로 상승했던 시기입니다. 유일하게. 연속 상승이군요. 네. 아하. 그 전에는 뭐 3년, 2년 많은데요. 연속해서 3년 이상 연속간 상승한 시기가 총 5번이에요. 76년, 78년, 84년, 9년, 03년, 07년, 2015년, 2017년, 2019년과 2021년. 네. 이때만 유일하게 50년 역사 속에서 3년 연속 연평균 수익률이 상승한 시기가 총 5번인데 네. 이 중에서 올해 벌써 70%나 올랐잖아요. 네. 올해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던 경우는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3조 호황과 바이코리아. 그래서 그때랑 많이 비교하면서 앞으로를 자신감 있게 보자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2025년, 26년이 그때와 비교할 만한 여러 여건들이 다 지금 확보가 됐다. 맞습니다. 한번 비교해 주세요. 그러면 그때랑 지금이 어떤 건지. 네, 표 보시면요. 네. 3조 호황이 데이터가 별로 없긴 합니다. 그런데 이때 컨셉이 뭐냐면 3조 호황은 84년부터 89년으로 우리가 정의합니다. 네. 그 5개년 동안에 언제 많이 주식이 올랐냐면 올해랑 똑같아요. 올해도 1월 달부터 오른 게 아니고요. 올해 주식은 9월 달부터 하반기부터 시작했으면 네. 회피했던 것처럼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 이후 후반에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그리고 업종 중에서는 금융업과 운수창고, 네. 철강, 금속, 종이목재, 유통업 이런 것들이 좋았었다. 그러니까 그때의 외생적 훈풍,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는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이 컸다. 네. 그러니까 상반기에 지금처럼 좋다 하더라도 네. 그만뒀으면 안 됐다. 음. 바이코리아는 처음과 마지막이 좋았다. 처음에 하이라이트 되고 한 2, 3년간 기다가 마지막에 좋았다. 결국 두 가지의 교집합은 피날레는 마지막이 좋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올해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후반부가 기대가 된다. 네.
그래서 올해 내년이 이제 좋다는 건데 역시 뭐 주도주 반도체 네. 그 친구들이 여전히 네. 내년에도 네, 저 친구는 왜 이렇게 오자마자 계속해서 여주사 왜 반도체나 미냐 좋습니다. 전략을 바꿀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요? 네, 주도주고 강세장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워낙 그 시장에 오래 계셨으니까 네, 이게 몇 년 동안 그 전략이 지속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네. 저희 쪽에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지금의 추세가 예. 꺾이는 데 있어서 꺾인다면 가만 생각해 보면 지금은 공교롭게 시가총액 1등과 2등이 달리고 있지만 네. 그들이 꺾이면 지수가 꺾입니다. 네. 따라서 이번 강세장이 크게 꺾일 때는 주도주가 소멸되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대장주와 주도주 많이 말씀드리는데 내년도에는 제가 한 달 반 전에 이런 얘기했죠. 자본시장 역사상 한국에서 부동의 1등 대장주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여전히 한 3분의 2 정도도 안 되는 규모이지만 역전할 수 있는 아니면 기대를 섞일 만한 모멘텀이 있을 내년이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표를 던진다면 뭐 삼성전자가 못한다는 게 아니고 SK하이닉스에 표를 던지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못하고 SK하이닉스가 오르는 시장이 더 문제다. 삼성전자도 잘하는데 SK하이닉스가 좀 더 가파르게 오르는 시장이 견실한 시장.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내년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보고서에는 저희 홈페이지 가면 다 받아볼 수 있으세요. 근데 오늘은 뭐 몇 가지 중요한 것 중에 요거 좀 말씀드려 볼까요? 일단 제가 재밌는 차트, 이거 왼쪽 차트입니다. 계속해서 이주호 기자 말씀 주시죠. 그러니까 도대체 반도체를 왜 이렇게 밉니까? 그런 뉘앙스는 아니었어요. 뭐 그렇죠. 저도 반도체에 네. 굉장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뉘앙스는 아니었고요. 네. 근데 보면 지난 IT 혁명, 그다음에 스마트폰 대중화, 그다음에 클라우드 서버가 지속되었을 때, 코로나 때, AI 혁명 쭉 보더라도 한국의 수출의 신장세가요 지금이 가장 가파릅니다. 과거 시작점을 100으로 봤을 때 한국의 수출을 전부 인덱스화 시킨 건데요. 네. 지금 요 회색 요 노란색이거든요. 가장 동일 시기에 높아요. 그래서 수출이 잘 되면 이거는 거의 충분 조건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잘 되는데 반도체 업종의 주가가 조정받을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낮다라는 의미에서 여전히 좋다라고 보는 거고요. 오른쪽 요 밑에 하단 요 차트 좀 보시죠. 이건 제가 만들어 온 건데 자산 황금성 지수. 네. 그러니까 주요 자산 중에서 가장 황금성이 높은 자산은 뭘까라고 하면 단연 주식이 가장 높고요. 100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채권, 금, 부동산, 뭐 사모펀드, 비상장 갈수록 황금성은 결여돼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황금성이 좀 늦더라도 수익성이 높은 자산에 열광하는 시대가 있었다면 네. 앞으로 펼쳐지는 2026년에는 수익성만큼 훨씬 더 중요한 게 황금성이다. 여차하면 다른 걸로 이동할 수 있는, 스위칭할 수 있는 자산이 중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이 지수 하나 좀 갖고 왔고요. 네. 저 부분은 근데 그 황금성이 달랐던 적은 없잖아요. 옛날에 부동산이 뭐 황금성이 좋았던 뭐 그런 적은 없었는데 네네. 유독 이번에 이거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큼 내년도에 변수가 크고요. 네. 예전에는 황금성이 많이 바뀐다 하더라도 크게 두각되지 않을 만한 여건이라면 각각은 못 받을 텐데 네. 내년도에는 그 황금성이 또 다른 키워드가 될 거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말은 보면 뭐냐면 되게 중요한 질문이셨는데 그러면 금하고 부동산을 딜리버리하는 입장에서 이들이 잘 팔리려면 네. 황금성이 높은 상품으로 구조화를 시키거나 바꿔야 된다는 말로 대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황금성이 매우 필요하다는 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변수가 많을 거라는 거잖아요. 네. 더군다나 큰 변수들이. 네. 그럼 이제 큰 돈을 움직이는 쪽들에서는 뭐 작은 저희 같은 사람들이야 뭐 그런 변수 좋아하지만 네. 큰 돈들은 변수 싫어하잖아요. 네. 그럼 미리 뭐 채권이 됐든 뭐가 됐든 좀 안정적인 쪽으로 많이 빼놓을 가능성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엔 그랬죠. 그러니까 근데 인플레이션 시대라는 게 그 모든 것들을 바꿔보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의 자산 배분은 달라져야 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비포 애프터로 나눴을 때 이전과 이후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네. 달러 환율이 1,460원, 1,470원, 1,500선에서 이젠 횡보할 겁니다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네포트가 지난 10년 전, 5년 전과 똑같다는 것은 넌센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자산 배분의 비중과 행태도 바뀌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오늘 화두를 하나 던지는 겁니다. 네. 황금성이 매우 중요해질 겁니다. 이전에 황금성이 긴 자산들은 전부 황금성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기금과 중장기 국가의 국부를 포함하는
국부 펀드들은 중장기적으로 투자한다는 게 이전까지 스킴이었다면 고민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될 타이밍이 온 것 거미들도, 같습니다. 원래 이제 뭐 안정적인 무슨 뭐 채권 뭐 60% 주식 30% 이제 이런 게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런 고정관념일 수도 있다. 그게 오히려 네, 이런 인플레이션 시대를 맞이하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11월 달이 채권 시장에서 지금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네. 금리에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발작. 네. 네, 금리가 이렇게 튀지는 그 누구도 몰랐다는 것이죠. 그만큼 채권 연말에는 채권이지 내년도 모르니까 예금 넣기에는 인플레이션인데 채권 좀 담아뒀다가 편안하게 이자 수익 받고 네. 그렇죠. 내년을 보자라는 게 올해 큰일 날 자칫. 네, 그럼 잃는 게 너무 많군요. 맞습니다. 뻔한 식으로 하다가는 달라져야 된다. 진짜 안 된다. 맞습니다. 전 양극화 궁금하던데 양극화는 무슨 의미예요? 양극화요. 이 왼쪽 차트 보시죠. 일단 양극화가 벌어지는 이 간극이 훨씬 더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 지니계수 우리가 양극화의 소득 불균형을 나타내는 네. 지수고 지니지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불편도 지수가 높아진다는 게 IMF 통계의 결론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국가별로 지니계수 즉 못 살면 못 살수록 내 눈에는 잘 사는 부자가 훨씬 더 눈에 띄인다. 네.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조바심을 자극한다. 어, 거기다가 AI 혁명이 터졌다. AI 혁명은 주가를 또 다른 세계로 인도하고 있다. 네. 하지만 실물 경기에서 내 고용은 계속해서 AI에 의해서 대체되고 있다. 음. 실제 미국의 평균 실업 기간을 보면 IT 혁명이 나타났을 때 평균 실업 기간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좋은 기억이 있는 거예요. 아, 세상이 효율적으로 바뀌면 내 일자리가 더 늘어나는구나.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워킹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은 갈려 있죠. AI가 당신을 노동으로 자유롭게 만들 겁니다. 앞으로 좀 더 퀄리티 높은 사회가 펼쳐질 겁니다. 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너는 잘린다요. 음. 근데 우리는 과거에 향수가 있죠. IT 때 좋았는데? 그래서 실제 그 데이터가 지금 어떠냐라 보면 좋을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의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감은 네. 양극화가 더 확대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왔고 근데 AI 혁명이 기업들과 일부 빅테크들은 좋다 하더라도 내 일자리는 위협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난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했을 무엇을 때 해야 될까? 네, 이 포머가 또 다른 형태로서 무엇이든 사는 형태 저는 그걸 초포머라고 얘기하는데요. 양극화는 초포머로 귀결될 것이다. 어떤 자산을 사서 그 자산 가격이 오르길 기대하는 거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노동소득을 통해서 자산을 갖기 위해 자산을 사려 하니까 자산 가격이 오르는 거잖아요. 네, 근데 노동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고 혹은 소득이 줄어들면 자산을 살려고 여기. 뭐 마음은 있을 수 있지만 못 살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상태에서도 자산 가격은 올라가나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동성에 꼬리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 보통은 본원에 충실해라. 나의 자산 소득으로 계속 자산을 사고 정프로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선순환이 돼야지 건실한 그런 자산의 상승 추세입니다. 근데 올해 하반기에 글로벌 자산 시장을 이끌었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버블. 네. 그럼 뭔가 워킹이 안 된다는 건데 그런데 이 유동성이요. 소득에 의한 유동성인지 아니면 빚에 의한 유동성인지 아니면 금리 인하에 대한 유동성인지 아니면 재정 정책에 대한 유동성인지 거기에 대한 꼬리표가 불분명합니다. 네. 내년도에는 동조와 폴리스 믹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금리는 낮출 거고요. 결과적으로 낮출 겁니다. 그리고 재정도 결과적으로 풀 겁니다. 그럼 그의 유동성이 소득에 대한 유동성은 선순환고리로 추세적으로 중장기적인 버팀목이 되면서 견고하겠지만 내년 1년만 잠깐 투자 시기를 놓고 보면 내년에도 곁으로는 유동성이 똑같이 풀릴 겁니다. 정프로님 말씀주셨던 견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버블을 양산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사회적인 옳고 그름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고 투자하는 자리니까 네.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것에 방점이 있다. 그렇게 늘어난다면 그 늘어나는 것 이제 늘어날 때 비슷하게 늘어날 수도 있지만 집중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또 있겠죠. 항상 그렇죠. 예. 네, 항상 한쪽만 근데 집중적으로 그 늘어납니다. 집중적인 곳이 아마도 올해 내년은 네. 주식이 될 것이다. 너무 좋은 멘트인데요. 아마도라는 것이 약간 올드 패션이 됐습니다. 이미 주식. 이미 주식이다. 네. 아 그렇죠. 주식이다. 네. 예.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아래쪽인데요. 그래서 저의 이런 주장에 데이터들이 얼마나 따라오고 있느냐를 보면 일단 국내 펀드 설정에 급증하고 있고요. 증권 고객 예탁금, 그러니까 증시의 대기자금들 네. 이렇게 가파르고요.
채권에서 주식으로 자금 많이 넘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큰 자금들이 국내에서도 많이 주자에 쏠리고 있다. 채권에서 주식 넘어오는 거는 네. 기관 자금이에요? 아니면 개인 자금이에요? 사실 기관 자금의 원천은 개인입니다. 그렇긴 하죠. 네. 우리가 흔히 주체가 좀 다르지만 그쵸. 네, 그 원천은 네. 사실 이 펀드 자금도 결국에는 개인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기관한테 돈을 꾸릴 것이냐, 네. 아니면 개인한테 줄 것이냐. 뭐 이번 정부의 어쨌든 스킨 중에 하나가 미국이 팬데믹 때 개인들한테 돈을 줘서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는 복귀할 때 그것을 개인한테 빚으로 떠안게 해서 지금의 통과 의례가 있다는 얘기에서 개인들한테 돈을 풀 거라고 봅니다. 많이 오른 친구를 사요? 아니면 시총이 큰 친구를 사요? 너무 좋은데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시총이 큰 친구가 많이 올랐을까요? 라고 보면 네. 시총이 큰 친구도 많이 올랐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수가 3,000비, 4,000비, 네. 5,000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순간에서 네. 저는 많이 오를 종목을 사야 되는데요. 오를 종목. 네, 여기 하단입니다. 주도주가 대장을 넘보는 업종이 있습니다. 반도체, 은행, 철강. 그 다음에 기계장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계장비. 주도주가 네. 대장을 넘본다. 네, 주도주, 즉 그 섹터에서 뭐 반도체를 예를 들어 볼까요? 네. 삼성전자 대장주, SK하이닉스 주도주, 시가총액이 이렇게 다릅니다. 570조, 삼성전자 340조, SK하이닉스. 네. 그러면 삼성전자가 올해 수익률이 40% 올랐고요. SK하이닉스가 70% 올랐습니다. 그러면 주도주는 SK하이닉스고 시가총액 1등 대장주는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도 40%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대장주와 주도주가 같이 오르는 업종 중에서 네. 2등인 시가총액 주도주가 대장을 넘볼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업종을 내년도 주목해야 되는데요. 그게 반도체, 은행, 철강, 기계장비에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1픽은 그 중에서도 반도체. 됐다. 됐어요? 다 끝났잖아 이제. 얼마나 가는지는 알겠죠. 이조 기자. 네. 확실히 주식밖에 안 간다는 거 알겠지? 그건 확실히 알았죠. 근데 요거 하나 또 말씀드릴까요? 네. 요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년에 미국의 중간 선거인데요. 네. 한 1년 남았습니다. 오늘의 이 멘트가 1년 뒤에 다시 한번 저희가 화제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네. 화면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내년에 상원이요. 35석이 그 심판을 받아요. 그 중에 공화당 지금 텃밭이 22석. 네. 그다음에 민주당이 13석. 음.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심판을 더 많이 받는 당이 공화당이에요. 공화당. 네. 불리하죠. 불리하죠. 그러면 뭔가 해야겠죠. 뭔가 하여튼 이 표를 받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된다. 뭐라도 해야겠죠. 경제를 살려라. 저는 내년도 키워드는 한국 6월달 지방선거 경제, 네. 11월달 경제. 근데 한국은 재정, 미국은 탈중국. 탈중국? 네. 이미 탈중국인데 더 탈중국?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오른쪽 차트 한번 보시죠. 제가 정프로님하고 한 1년 넘게 하다 보니까 좀 케미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른쪽 차트에 네. 미국은 중국을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이 전 산업 중에 제조업 생산성이 희망이 없습니다. 네. 서비스업은 날이 가서 좋은데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탈중국했는데 실제로 보면요, 이 통계가 재밌는 게 중국의 대아프리카 수출이 최근에 급증했습니다. 그렇죠. 중국의 아프리카 수출. 네, 중국이 아프리카로 뭘 수출할까요? 음. 그런데 미국의 대아프리카 수입이 이렇게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쿠션. 네, 우회 수출이죠. 아프리카 들렀다 오는 것도 있나? 그렇죠. 그러니까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네. 다양한 행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그냥 들어온다. 그렇죠. 그런데 결국 키워드는 탈중국. 근데 미국의 지금 현실이 쉽지 않다. 네. 그래서 리빌딩하겠다, 재건하겠다, 표 좋죠, 아젠다 좋죠. 그런데 미국 혼자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우방국이 한국을 선택했다. 네. 팩스시트의 결과죠. 네. 거기에 한국 주식시장 움직이고 있죠. 네. 근데 여태까지는 꿈을 먹고 다 살았습니다. 네. 자금이 움직일 겁니다. 네. 내년 상반기까지 아무런 내레이션에 이상이 없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실현 가능성을 하나하나씩 점검하고 나가겠죠. 네. 그러면 결국 이 버블 논란이 똑같습니다. 숫자로 찍혀라고 했을 때 저는 내년에 잘 몰라요. 누가 살아남을지. 하지만 지금 숫자 찍히는 게 반도체밖에 없다라고 해서 반도체를 계속 미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레이션은 너무 좋죠.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탈중국해야 되는데 우회 수출을 놓고 보면 힘들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근데 미국이 혼자는 힘든데 우방국가하고 같이 하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네. 일본도 꼈고 대만도 꼈고 한국도 꼈다. 근데 한국의 전략 산업 중에 많은 부분들이 조선소까지 필요해서 국방 필요해서 미국에 들어간다. 한국이 더할 나위 없이 기회다. 더구나 한국의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그다음에 한국의 장기 주식 보유에 대한 인센티브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네. 그러면 더할라이스의 한국 주식 좋다 이런 내레이션이 내년 상반기까지 저는 아이돈케어 아무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사입니다. 그런데 이후부터는 진짜야? 이제 과연 실현 가능성해? 따져보다 보면 결국 기대감을 올랐던 것이 하나 둘씩 이탈할 건데요. 네. 이탈이 제일 늦게 되거나 아니면 이탈이 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 가시성 있고 실제 지키는 주도주 반도체다. 그래서 계속 여주사입니다. 알겠습니다. 답은 나왔다 이거 네. 아시겠죠? 아,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의심 좀 하지 마. 아, 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저보다 의심 더 많은 분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거 하나만 또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네, 왜냐하면 네. 제가 또 글로벌 선거 인덱스라는 걸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선거 인덱스요? 선거 인덱스. 네, 이것은 G20 국가들 중에서 각각 그 국가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 규모가 있어요. 네. 그 규모를 각각 그 가중 평균에서 선거가 있는 해, 없는 해를 구분해서 이렇게 막대그래프로 구분해 왔습니다. 내년 2026년도에는 올해보다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 높아집니다. 여기 막대그래프 보시면. 네. 네. 그런데 평균보다는 낮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선거가 많을수록 불확실성이자 기회인데 불확실성이 일단 커요. 근데 내년도 올해보다는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데요. 그래도 과거 예년 평균보다는 낮기 때문에 네. 그때 코스피 주가는 좋았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빨리 지금 또 여러분 저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빈센트님 오늘 대단히 감사하고요. 내일 봬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도 인사드리고 네. 얼른 가야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026년 준비되셨나요? 새해에는 투자 수익도 삶의 방향도 180도 바꾸고 싶다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스타트 2026 위크 1 12월 13일 토요일 최장기 베스트셀러 돈의 속성의 저자이자 스노우폭스 창립자인 김승호 회장이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당신의 생각을 뒤흔드는 실전 Q&A가 시작됩니다. 위크2 12월 21일 일요일 저속노화의 정희원 소장 그리고 3프로TV 구독자가 사랑한 투자 전문가 윤지호 대표와 안유화 원장 여기에 데이터로 세상을 읽는 송기령 작가까지 인생 건강 투자 그리고 한국 사회 2026년을 관통할 모든 이야기가 단 하루에 압축됩니다. 얼리버드 마감 전에 위즈덤 칼리지 2026학년도 입학 등록만 하시면 이 모든 강연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좌석이 한정돼 있어 등록 순서대로 선착순 마감됩니다. 지금 바로 망설이지 말고 영상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